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삼성 자산운용을 비롯한 5개 자산운용사가 발행한 ETF 종목 8종을 이달 10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인도 시장의 대표적 대기업 그룹 계열사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인 ACE 인도시장 대표 빅5 그룹 액티브와 미국 테크 기업 중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 기업의 가중치를 높여 투자하는 패시브 ETF인 코덱스 미국 테크 1조 달러 기업 포커스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내 철강업계가 중국산 후판에 이어 열연 강판에도 반덤핑 제소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산보다 최대 30% 저렴한 중국산 열연 제품 공습으로 인한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국제적으로 중국 철강에 대한 무역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점 역시 철강사들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 배경입니다. 반덤핑 제소가 받아들여진다면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카카오가 목포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양사는 수산물 판로 확대 및 소비 촉진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 메이커스 내에서 목포시의 지역 특산물을 알리기 위한 기획전 등을 진행하고 목포시는 카카오 메이커스 내에 서해랑길 관련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등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거래소가 이달 10일 유가증권시장에 ETF 8종을 상장한다고 발표했죠. ETF 투자에 관해 한국거래소는 운용 비용과 구성 종목 교체 등에 따라 지수 성과와 운용 성과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초지수 등 고유 상품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딱 이 한마디하고 거의 갔을 것 같습니다. 설마 추풍 낙엽. 자, 9월 달이 진행이 되면서 주식이 우르르 쏟아지는데 이 한마디가 생각이 납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박효진입니다. 예, 저는 임상현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장 하락 마감하면서 이번 주를 마무리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미국 증시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인데 아마도 명절 연휴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부분이 특히 이제 금요일 날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벌써 걱정이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잠시 후에 다시 세부적으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종목 고민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바로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시장에서 뜻하지 않게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은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크게 하락을 좀 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 굉장히 낙폭이 가대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7월 달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수의 어떤 흐름들을 보시면은 7월에 어떤 하락이 시작이 되는 것은 월 사이클로 보면은 기본 한 달, 20일, 그 다음에 계절 3개월 사이클로 보면 3개월은 하락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7, 8, 9 조심을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지난번 8월 초에도 급락,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고요. 다시 한번 또 비슷하게 이제 9월 초에 급락 이런 부분들이 좀 찾아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기서 이제 끝나느냐, 끝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좀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어떤 차트의 그 내용을 보시면은 어떤 추세의 저점들은 경기의 저점하고 거의 일치를 좀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형성이 됐던 8월 초의 저점은 깨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좀 했지만은 7월 이후에 약간 이상 징후를 약간 보였을 때 이 상황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굉장히 뭐 좋지 않다. 그래서 7, 8, 9는 조심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급락이 좀 찾아왔던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반등을 좀 했을 때 기술적 반등이 되지만은 다시 한번 이게 다시 한번 하락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쌍바닥 내지 절반을 빠질 수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그러면은 쌍바닥까지 다시 와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에서 벌써 이제 겁이 좀 나는 부분인데 쌍바닥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음 주 주중에 뭐 살짝 더 빠질 수 있는 어떤 개연성들이 있지만은 거의 다 빠지지 않았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지난 8월 초에서도 8월 6일 날 거의 8월 5일, 6일 날 이게 이제 저점을 작용이 돼서 서서히 반등이 됐기 때문에 거의 한 달 주기 거의 쌍바닥 패턴의 완성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물론 종목별로 봤을 때는 지수는 상승과 조정 한 절반에서 멈춰졌지만은 종목별로 봤을 때는 거의 쌍바닥 찍었던 종목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물론 고점에서 잘 버티는 종목이 좀 있기도 하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의 다 조정을 완료되고 기간 조정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다음 주는 십자 도정 또는 음십자 도정이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또 이 흑산병의 부분들이 가장 잘 증명된 부분들이 이제 조정이 됐을 때 조정이 됐을 때 세 번의 음봉이 잘 맞아떨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현재 7월 달은 연달아 현재 뭐 적사병, 흑산병, 흑사병, 오병이 출현이 됐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마무리가 될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월봉에서도 지난 7, 8월 9를 제가 상기를 시키면서 이번에도 7, 8, 9는 어김없이 현재 될 거다. 그리고 내년도 마찬가지 7, 8, 9 중에 하나는 굉장히 큰 음봉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제가 자주 강조를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매년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잘 맞아떨어져 가는 수급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연휴가 지나고 나면은 벌써 이제 15일 정도가 되죠. 15일 넘어가고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 혼조 국면이 되더라도 반등했던 서막들이 찾아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장세가 바닥을 찍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좀 생각이 듭니다. 투바닥을 좀 찍었죠. 반등이 되더라도 쓰리바닥 이런 부분이 되고 10월이 돼야지
10월 또는 뭐 10월 중순, 10월 말 거의 이 대선의 어떤 윤곽이 굳어졌을 때 방향성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급락을 보고서 3개월의 하락 영향권은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이 거의 맞아떨어질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지켜보시면은 현재 거의 맞을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게 일반적인 현재 주가 사이클을 보고서 어떻게 확률적으로 마저 예측을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종목으로 이제 봤을 때 오늘 이제 상승하는 종목군들 대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 이제 상한가 종목군들 한번 보면은 셀루메드라는 종목이 오늘 강세를 약간 보였습니다. 셀루메드가 이제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은 현재 무세포 동종 진피, 다시 말해서 세포가 없는 그러니까 동종 같은 현재 뭐 동물하고 인간이 아니라 인간 동종의 진피를 사용한다 이런 개념이 좀 해당이 되는데 DNA를 없애는 또 세포를 없애는 어떤 진피만 모아주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면역 거부 현상이 없죠. 이거는 이제 보형물 시장, 그 다음에 성형 시장에 인공 피부로서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획기적인 거고요. 물론 셀루메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톡스 필러를 이제 맞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주기적으로 맞아야 되죠. 왜? 몸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무세포 동종 진피는 자기 것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신경세포와 혈관이 자라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이래서 보톡스 필러와 같은 효과가 발휘한다 하면은 딱 한 번 맞아도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당뇨병을 알아서 뭐 족부에 어떤 그 함몰이 됐다. 이걸 이제 채워 넣어야 되는데 채우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셀루메드가 강세를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연관된 종목군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LK 삼양 그다음에 뭐 파라텍 이 부분들은 현재 뭐 최근에 스프링클러 오늘 전기차 관련된 대책 때문에 약간 올라준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 좀 가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페런티어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승을 좀 해줬는데 뭐 섹터의 내용을 보시면은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이제 자율주행 이 부분이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부분. 물론 중국은 현재 바이두 어떤 기업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쓰면서 중국 우한을 중심으로 이미 상용화, 택시 로봇 택시의 상용화가 먼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국에 대한 어떤 평가절하, 뭐 중국이 중국했다, 뭐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평가절하 때문에 파급력이 없지만은 테슬라가 하면은 뭔가 다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민감하게 이제 반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현재 SOS 랩 이런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상승하다가 뭐 크게 약간 밀려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자율주행 센서 중에 이제 빛을 쏴서 반사하는 라이다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전파를 쏴서 하는 레이다 개념이 있죠. 레이다는 입체적으로 인식을 못하는 어떤 단점들이 있는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그걸 완벽하게 극복을 해서 4D 시스템으로 현재 라이다처럼 저렴한 가격대를 공급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레이더의 단점들. 그래서 레이더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세 대를 뭐 현재 항공기로 오인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만큼 입체적으로
확인이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인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꾸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SOS 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종목으로 보면은 뭐 특별하게 한번 뭐 제약 바이오주도 약간 끊임없이 약간 올라와주는 부분들이 하나둘씩 뭐 생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ABL 바이오 한번 참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약 바이오 쪽의 어떤 종목군들 뭐 섹타 보면은 면역 항암제 쪽의 어떤 강세 부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Y바이오로직스가 오랜만에 바닥에서 급등을 이제 해주고 있는데 알다시피 다음 주가 되면은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미국 하원에서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CMO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개발 생산이죠. 우리가 반도체에서는 파운드리가 위탁 개발 생산이 되는 거고 바이오에서는 위탁 개발 부분들을 파운드리라 하지 않고 현재 CMO, CDMO 뭐 이런 부분으로 명칭을 부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순환매 종목으로 올라준 것 같습니다. 뭐 괜찮은 종목으로 보면 한올 바이오파마도 지금 아직은 오랜 동안 이제 박스권을 보여주면서 전혀 이렇게 시세가 안 나는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돌파 시도를 좀 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도 뭐 한올 바이오파마라든가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의 오늘장 분석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도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 시장 공부하면서 종목별 대응 전략도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도 바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한국가스공사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7,000원,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매수했는데 잘 산 걸까요? 어느 선에서 매도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자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요. 오늘 매수를 하셨지만 지금 44,900원, 매수가보다 소폭 낮은 구간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 어느 선에서 매도하면 좋을까요? 용감하게 좀 매수를 한 것 같아요. 오늘 뭐 급락인데 장이 이제 무섭게 빠지는 건데 잘 매수를 좀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본격적인 상승이 좀 해주는 부분들이 이제 27,000원 정도 되죠. 더블이 된 시점이 54,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를 넘어서 상승을 해줬고요. 대략적으로 100% 다음에 어떤 저항치가 138% 또는 161% 피보나치 수율이 좀 해당이 되죠. 여기서 보면은 138% 정도 현재 잡혀집니다. 다시 한번 프로테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130% 정도가 좀 더 올라가면 130% 정도가 나와주는 여기 시점에서 좀 빠지고 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조정을 61선까지 보여줬고요. 여기서 다중바닥을 찍고 또 반등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보였습니다만은 저점에서 올라온 거에 대한 한 절반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눌림목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최근에 뭐 장이 안 좋은 가운데 3일 연속 운봉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숨구르기의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숨구르기 아니라 단기 조정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을 보인 이후로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연말로 갈수록
또 가시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슈팅이 일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선에서 보면은 지금은 뭐 44,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약간 53,000원 정도가 마디 매매.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뭐 쌍봉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은 현 시점은 마디 매매는 54,000원 이 정도가 현재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일단은 단기 조정이 끝나고 난다면 54,0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3,000당 제약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9만 원, 비중은 100%입니다. 손절 시점을 놓쳤습니다. 반등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오를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주들도 다 약세를 보였죠. 오늘 6.5% 가까이 하락했고 13만 2,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예. 이분이 손절 시점을 놓치셨다고 하는데 지금 비중이 100%입니다. 예. 이 3,000단 제약은 어디까지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을까요? 예, 계속해서 현재 고점이 낮아지는,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인데 반등의 어떤 그 시그널 이거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 최근에 저 차트를 보더라도 6만 원에서 4배 올랐습니다. 64, 24가 되죠. 4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온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시총도 그렇게 가볍지는 않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절반 정도가 거의 조정의 마무리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은 거의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고 완벽하게 보면은 24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빠져야 되는데 12만 원이 아닌 12만 원에서 살짝 윗선에서 조정이 약간 멈춰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빠질 여력은 있습니다. 12만 원까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여기서 넥라인점이 다시 한번 올라가더라도 이 넥라인점이 형성이 된 것이 이제 16만 원 정도 좀 되기 때문에 19만 원까지는 반등이 조금 16만 또는 16만 6천 원까지 반등이 되기 때문에 19만 원이 어떤까지 기다리기보다는 16만 내지 16만 6천 원에서 매도나 또는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다음 주면은 나름대로 뭐 생물 보안법 관련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바이오는 조금 먼저 살아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매수가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16만 원에서 16만 6천 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 구간에서 정리하시거나 비중 축소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삼성전자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7만 5천 원, 비중은 10%입니다. 조금 더 매수를 하고 싶은데 지금이 적당한 때일까요? 10% 정도 비중을 더 늘리고 싶은데 얼마쯤에서 매수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삼성전자가 어제 6만 전자로 내려앉았는데 오늘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종가가 6만 8,900원에서 형성이 됐고요. 자, 전문가님, 지금 예. 삼성전자 추가 매수 괜찮은 시기일까요? 예, 분할로는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현실적으로 삼성전자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SK하이닉스에 비해서 굉장히 더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삼성전자는 5만 2천 원에서 따블이 8만 얼마 정도까지 2년 동안 올라간 것이 좀 최고점이었죠. 그렇지만은 또 올해 추정치를 봤을 때도 지금 전체로 보면은 30% 오른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거의 빛나는 상승을 좀 해줬죠. 더블 이상 올라왔고 2배, 3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비교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요거는 HBM에서 기술적 격차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끌고 가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이걸 뒤엎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은 뭐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죠. 최근에 HBM 3E 8단 성공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많이 좀 따라잡을 확률이 많은데 지금은 신저가인데 이게 바닥일까 바닥이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도 마찬가지 저점에서 추가 저점이 깨졌는데 여기가 이제 저점으로 작용이 된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이걸 저점에서 이렇게 전저점을 깼는데 이게 어떻게 하락의 시작이지 어떻게 바닥이냐. 물론 살짝 더 빠질 수 있는 여력은 좀 있어 보입니다만은 전체 큰 흐름상 지금 이 가격 그러니까 거의 6만 8천 원 이 라인이 최근에 여기 작년 1년 전의 가격대 이 저점 눌림목의 가격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기는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지는 어떤 부분들은 살짝 일려 놔야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제한적인 하락이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분할 매수로 다음 주는 월요일에 덥석 사지 마시고 올라수 3일 동안에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휴 기간 이후에 또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감 이것 때문에 또 연휴 이후는 더 힘차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물타기를 하셔서 이 냉난점 8만 원 정도의 마디매매 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으나 하락폭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들어봤고요. 또 다음 주 초반 월화수 동안 잘 지켜보시면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에 상담 다시 한번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현대차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5만 원, 비중은 50%입니다. 두어 달 됐는데 손절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오늘 종가는 22만 7,500원 매수가를 소폭 이탈한 상황이고요. 비중이 지금 50%입니다. 자, 전문가님, 현대차는 손절 시점일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시점일까요? 예, 뭐 추가 매수를 좀 해봐도 괜찮지 않느냐 좀 생각이 드는데 현대차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월봉에 대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2000년도 초반에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랠리 이때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줬고요. 이때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보인 이후로 서서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2023년 말,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가파르게 사실은 올라왔습니다. 직전 고점을 거의 넘어가다시피 했고 또 조정이 왔습니다. 물론 지수로 봤을 때는 전고점을 도달하지 못했는데 현대차가 전고점까지 갔다가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좀 조정을 보인 것 같은데 그만큼 지수 대비 성장률이 또는 전체 어떤 그 수출 어떤 부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봉 차트로 봤을 때는 장이 안 좋아서 좀 단기 쌍봉 보이고 중기 쌍바닥 보이는 시점에서 거의 한 22만 5천 원 여기서 거의 바닥을 좀 차지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25만 원이 매수가인데 물타기는 하실 필요가 없다 좀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될 확률이 많은데 반등이 되면은 이 박스권 상단 26만 원까지는 약간 올라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원, 26만 원 되면은 전체 매도가 아닌 비중 축소 전략으로 나가시는 게 좀 좋을 걸로 판단이 되네요. 일단 지금 분할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매수가 근처 혹은 그 이상까지 올라와 준다면 그때 비중 축소하시는 전략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라메디텍 주셨고요. 17,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입니다.
신규주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생각 없이 뛰어들었어요. 이제라도 만회할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오늘 10.5% 급락했고요. 15,000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라메딕텍 신규주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레이저 방식의 어떤 미용 기기로 좀 많이 알려진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레이저 방식은 옛날 방식이죠. 지금 초음파라든가 다양한 복합적인 그런 부분들도 함께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경쟁력은 조금 더딜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피부 미용 기기 굉장히 글로벌 성장력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신규 상장이 일어나면은 보유수 물량이 보통 1개월 짧게는 1개월 그 다음에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2번, 1년 이런 단위마다 이제 풀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이 됐을 때는 보통 3개월 정도는 차익 실현 매물 또 가격적인 기간 조정이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3개월 정도는 지켜보셔야 된다. 근데 지금은 거의 3개월이 다 됐죠. 그래서 보유수 물량이 중기가 거의 다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다음 하려면은 6개월 또는 1년짜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물적인 어떤 압박들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약간 올라오다가 약간 밀려주는 것은 오늘 장 때문에 약간 밀려주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17만 4천원에서 약간 17,400원에서 조금 밀려주지만은 괜찮습니다. 61선, 21선 지지받고 다시 한번 터닝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직전 고점 19,000원도 약간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낙폭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좀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저점에서 12,000원에서 지금 올라와 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만 원까지는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약간 올라 줄 수 있기 때문에 2만 원 마디매매 좀 시점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승 전환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짚어주셨고요. 2만 원 선에서 마디 매매하시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일진전기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7,000원, 비중은 15%입니다. 6월쯤 매수를 했는데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전기 관련주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그때가 고점이었네요. 왜 이렇게 빠지나요? 손절할까요? 아니면 기다릴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거든요. 일단 오늘 종가는 17,200원, 지금 매수가를 많이 이탈한 구간에서 형성을 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진전기 저희가 손절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홀딩해도 좋을까요? 일단 좀 약간 애매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기술적 반등 시 매도 시점이 맞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월봉 차트로 보면은 3,600원짜리가 현재 이 3만 원 가까지 올랐습니다. 8배, 10배 가까이 올랐죠. 이게 이제 바이오 종목군도 아니고 그렇게 고성장 물론 중장기 성장 모멘텀들은 있지만은 이 부분들을 이미 시세에 다 반영이 좀 되는 그런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통 2단 상승이 진행이 되는 부분들은 1단 조정까지 조정까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일봉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고점에서 보면은 3만 원 정도 되죠. 절반 가격이 되면은 15,000원이 돼야지 기술적 반등이 좀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일시 반등 뒤에 이거는 하락이 좀 워낙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하락이 약간 좀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27,000원에서 뭐 17,000원 상당히 많이 빠진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손절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한 15,000원 정도가 오면은 물타기를 좀 했다가
빠져나온 전략들을 좀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반등이 좀 진행이 되면은 21선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21선이 약간 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2만 원 정도, 물론 살짝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여부가 있는데 2만 원 정도에서 약간 손절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일단은 손절보다는 홀딩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조금 더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하는 전략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KN솔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8,500원, 비중은 10%입니다. 지난 이틀간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무슨 악재라도 있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요. 5%대 하락했고요. 16,250원까지 밀려났습니다. 지금 매수가를 이탈하신 상황인데, 자, 전문가님, 이 KN솔 무슨 악재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빠진 걸까요? 네, 뭐 그러지는 좀 않고요. 수급적인 뭐 요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KN솔은 액심 냉각 관련된 기술 솔루션을 좀 가지고 있고요. 핫한 이슈의 어떤 종목임이 거의 이제 틀림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새로운 어떤 신성장 틈새 테마의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 전체 이제 완벽하게 이제 쌍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최근에 이슈를 기점으로 해서 약간 올라와 주는 그런 부분이죠. 물론 액침 냉각 부분들이 인공지능 쪽하고 약간 연결이 되면서 반도체 수용을 받으면서 같이 이제 도매급으로 상당히 좀 약간 취약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제 오늘 이 부분들은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 장세의 영향의 조정이지 자체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12,300원에서 또 13,000원에서 2만 원까지 올랐다는 것은 그렇게 적게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또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살짝 조정이 깊어졌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21선이까지 다 조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숨고르기 조정 뒤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유 관점에서 약간 또는 물타기 관점에서도 괜찮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게 N자형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돌파되면은 2만 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고 또 이 냉랭점 그러니까 23,000원, 3,300원, 24,000원 거의 근접한 가격까지 있기 때문에 매우 차트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괜찮기 때문에 좀 더 물타기를 하셔서 들고 가시는 전략들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종목 자체에 악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지금 시장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 밀려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 반등 때는 2만 원 선까지도 돌파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왔고요. 아이패밀리 SC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5,600원, 비중은 80%입니다.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요. 오늘 3%대 하락하면서 19,970원까지 떨어졌는데요. 지금 매수가를 많이 이탈한 상황이고 비중도 80%입니다. 자, 전문가님, 아이패밀리 SC는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마녀 공장이나 아이패밀리 SC 일본에서 굉장히 히트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슈 때문에 굉장히 많이 왔지만은 최근에 현재 실적 이런 부분들이 과대 평가가 됐다 하는 것 때문에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장세도 그러고요. 그렇지만은 낙폭 과대가 많이 좀 됐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될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그런 이제 중장기 이제 성장성 때문에 이제 10,000원짜리가 44,000원,
11,000원짜리가 4배 정도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더블 위에 올라오면은 많이 올른다고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 4배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이 살짝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또 바닥에서도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굉장히 히트하는 종목으로 굉장히 많이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4,000원 대비 10배가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가파르게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조정이 언제까지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지난번에 형성이 됐던 19,000원 또는 18,000원 거의 한 18,000원이 하나 이제 지선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점에서 보면은 2단으로 하락하는 어떤 흐름들이 지금 나와주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되면은 60일선까지는 나와줄 수 있다. 그래서 3,000원이죠. 3,000원 정도에 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000원이 아니라 3만 원입니다. 이렇게 매수가가 35,600원인데 이때까지보다는 3만 원 정도가 되면은 좀 매도나 또는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일단 반등이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3만 원 부근까지 올라온다면 비중 축소를 하시거나 정리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3기 EV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200원, 비중은 15%입니다. 최근에 전기차 화재 우려가 커지면서 전고체 배터리로 엮였던 종목이죠. 오늘 4.27% 떨어졌고요. 1,996원까지 밀려났습니다. 지금 매수가를 소폭 이탈한 상황인데, 자 전문가님, 이 3기 EV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 전체 최근에 전기차 포비아 부분 때문에 전기차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좋지 않지만은 이게 역설적으로 바닥을 찍었던 계기가 되고 있고 또 전체 어떤 대비책을 좀 세워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 다시 한번 확대가 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와주면서 대세 어떤 주도 섹터로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3기 EV에도 마찬가지로 이름에서 느껴지다시피 2차 전지 관련된 부품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모회사가 3기라는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현재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좀 될 것 같고요. 또 진바닥이 한 번 더 투매가 일어났던 16,000원이 진바닥에 좀 해당이 되고 한번 강하게 슈팅이 좀 일어나서 28,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조정이 지금은 좀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살짝 과도하게 좀 빠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거의 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가가 약간 22,000원인데 살짝 빠졌습니다. 10% 정도 빠진 것 같은데 뭐 최근 장이 안 좋아서 좀 빠지기 때문에 지금은 그대로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여기서 바닥을 다진 다음에 다시 한번 최소한 쌍봉까지는 약간 올라와 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2,700원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2,700원에서 매도 시점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시적으로 반등을 또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목표가로 2,7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24 주셨고요. 3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입니다.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요. 1.5%대 하락했고요. 28,000원까지 밀렸습니다. 자, 전문가님, 카페24는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이제 카페24 부분들은 가장 성장 동력은 유튜브하고 같이 연결되면서 유튜브를 바로 보면서 링크 없이 바로 소비 구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틱톡 쇼핑하고 가히 쌍벽을 이룰 수 있는 또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이 전체 이제 보통 N자형 패턴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것도 다중바닥이 이제 실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충분하게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절반 정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좀 세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고점까지 쌍봉까지는 무난해 보이기 때문에
때문에 42,000원에서 마디매매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되네요. 네, 이렇게 오늘의 종목 상담 모두 만나봤는데요. 이어서 바로 이제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대안주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자, 오늘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 부상이 되는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부분하고 자율주행하고 같이 이제 결합이 된다면은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이 부분들이 성장 동력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 쪽으로 잘 알려진 종목은 넥스칩을 비롯해서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 가온칩스 이런 종목이 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4개의 종목에서 약간 고르는 부분들은 영상 기반 차량용 어떤 부분의 그 칩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넥스칩이라는 종목을 약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칩을 고르는 부분들의 가장 큰 핵심은 이미지 센서 프로세서, 그러니까 이미지 처리하는 이미지 센서에 대한 칩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아다스, 보통 자율주행 칩 관련된 어떤 칩 부분. 이 부분이 두 가지가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넥스칩이 주로 만드는 분야는 아파치라는 시리즈의 어떤 칩, 아다스 칩을 전문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넥스칩이라는 종목을 골랐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자 이제 최근에 고점에서 이제 삼각 수렴형 보이다가 한번 크게 빠졌다가 뒤쪽 반등이 되다가 다시 한번 빠졌습니다. 2단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완성의 개념이고 오늘 상승해 주다가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18%까지 갔다가 2%가 밀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차익 실현 매물 소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윗꼬리를 감싸고 다시 한번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준다면은 충분하게 나와줄 확률이 많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종가 이 7,000원이 깨지면은 7,300원이 깨지면은 손절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시가로 매수가가 좀 되는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목표가 부분들은 61선 근처 약 10,000원 부분 근처까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대안주까지 만나봤는데요.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긴 했지만 앞으로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지켜보면서 유연하게 대응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54,000원 부근에서 마디 매매하는 전략 짚어주셨고요. 삼천당 제약은 16만 원 선까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들려주셨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추가 분할 매수도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